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에서 연내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이 어제 개막해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본 언론은 북한 시찰단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북러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역을 방문했고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오늘 러시아로 출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100명을 넘어섰고 중상자도 1,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장비 투입이 쉽지 않아 곳곳에서 맨손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소환을 국면 전환용 쇼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단식쇼를 벌이며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일부 지역에선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5박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지원 계획을 밝혔고 일본, 중국 총리와 만나 연내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 3억 달러,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에 기여함은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의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G20개기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6번째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연내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에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제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앞서 리창 중국 총리도 윤 대통령과 만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한일중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열렸고 이번엔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을 끝으로 G20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아세안 한일중 정상회의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일본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20여 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소폭의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개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윤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교체가 예상되는데 국방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무대가 될 것으로 관측됐던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최하는 동방경제 포럼이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이 거론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언제, 어떤 경로로 찾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본 NHK는 김 위원장이 오늘 전용 열차로 러시아를 향해 출발할 것 같다고 전했고 북한 시찰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역을 찾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19년 북러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1,100km가 넘는 거리를 전용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다만 전용 열차를 타고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이 노출된 만큼 다른 경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С Пхеньяном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Мы дорожим эт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Это наш сосед. 현재까지 북한과 러시아 모두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내일 동방포럼 전체 회의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렇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은 이 회담을 자포자기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이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큰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무기 거래를 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자포자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So clearly this is an act of desperation on the part of Russia. But it would be a huge mistake for Korea to do this, for North Korea to do this.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있어 동맹국들이 매우 분명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북한과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also believe very strongly that for both Russia and North Korea, this will further isolate them. 특히 북러 무기 거래는 지나치게 나아간 조치라며 러시아는 매우 절박하고 이미 전략적 실패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어민들과 중국의 반발 등 풀어나갈 숙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도쿄전력은 오늘 중 1차 방류를 종료를 선언하고 이달 말부터 2차 방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는 물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가 지지를 나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これまでも多くの国から処理水放出のプロセスが安全で透明性の高いものであるとの評価を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すが、こうした理解が一層広まったものと感じ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 측과도 처음으로 대면해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二国間、多国間の機会を捉え、また WTO、RCEP などの通商枠組みの場を活用し、引き続き即時撤回を求めていきます。 일본 정부는 1차 방류분 7,800톤을 모두 바다에 흘려보내 오늘 중 1차 방류는 종료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방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일본은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일본 측은 안전성을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자국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혐의에 연루돼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조서 열람을 하다 중단했고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억지를 부리고 일방적으로 퇴실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내일 추가 소환도 통보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5번째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11시간 만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조서 120쪽 중 40쪽 분량만 열람하고 서명 없이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로 조사를 시작할지 아무튼 또 새로 검토를 해보고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조사를 위해 내일 2차 소환 통보를 했고 이 대표는 날짜를 협의해 5번째든 6번째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을 통해 제3자 뇌물 혐의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끝내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국회에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단식쇼를 벌이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강용호 기자입니다. 11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단식 11일 차를 맞은 가운데 검찰 조사에 대한 당 차원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추악한 언론 플레이 술책은 조사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 대표 흠집 내기를 넘어 망신 주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재소환 통보에 대해 국면 전환용 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식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설을 흘리며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불성실한 태도와 시간 끌기식 조사로 인해 검찰은 12일 재소환을 통보했고 국민들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쇼를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측이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꼼수 조사로 마무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단식 11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4분간의 짧은 만남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단식 만류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 견딜만 하다며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농성장에 들어서자 단식 11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일어나 악수로 맞이합니다. 개파를 불문한 민주당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던 가운데 한때 대선 라이벌이었던 이 전 대표까지 직접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견딜만 하다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으니까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한친 이낙연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그제 방문하려 했는데 검찰 조사로 어제 가게 됐다며 단식을 당장 그만두지 않더라도 이 전 대표 방문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대응 속에 당내에선 이 대표 단식을 끝낼 출구 전략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방문에 이어 오늘은 당 중진들이 모여 이 대표 단식 만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12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강타한 모로코에서 하루 사이 사망자가 100명 넘게 증가해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모 4.5의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로코 지진 피해 지역 현장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마을 건물 대부분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이 싸늘한 주거물로 발견되자 유가족은 오열합니다. قدر الله وما شاء فعل البارحه بالليل مساكن هما ناعسين لفوق وتردم عليهم داك الشيء. 현지 시간 8일 밤 모로코 마라케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1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 2,421명 가운데 상당수가 중태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지진 이틀 만에 규모 4.5의 여진까지 발생해 가뜩이나 약해진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생존자들은 건물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거리에서 이불을 덮고 지내거나 임시 텐트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피해 평가를 적색 경보로 상향하고 사망자가 1,000명에서 10,000명일 가능성이 35%로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은 산악지대에 집중되다 보니 구급차의 통행도 어려워 현장에서는 거의 맨손으로 구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진의 공포까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붕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집이 찌그러져 있고 차 위에는 돌무더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 통행이 어려운 고지대에서 적십자 대원들이 돌무더기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가 동원된 곳도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급한 대로 군 관계자와 주민들의 처절한 맨손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참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대기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لانه الناس في المستعجلات وفي المستشفيات محتاجه لهذه القطره ديالكم. البارح في الليل رمينا النداء وقلنا بانه راه يعني خصنا نجيو نتبرعوا بالدم. اليوم الصباح كتشوفوا كنتفاجئوا بهذا الكم الهائل ديال المواطنين اللي كيجيو. 가장 먼저 지원에 손길을 내민 나라 중 하나는 7개월 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로 모로코가 요청할 경우 265명의 구호대 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기금을 조성하고 독일은 전문 구호 장비와 구호견을 갖춘 팀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In Deutschland hat auch schon das technische Hilfswerk mobilisiert und wir werden das Beste tun, um dazu beizutragen, denen zu helfen, denen geholfen werden kann.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는 물론이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나란히 모로코에 대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모로코는 외국 구조대 배치에 필요한 공식 지원 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채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진이 난 모로코 마라케시는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사는 대도시입니다. 우리 교민들은 5명 정도 살고 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행사 참석차 현재 체류 중인 공무원 70여 명도 어제부터 모로코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지 교민들에게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모로코의 옛 수도인 마라케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관광도시입니다. 지진으로 골목길 곳곳이 무너지며 도시 내 교통도 마비 수준입니다. 현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 이승곤 씨는 지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바깥으로 이제 뛰쳐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계속 움직이니까. 그 공포가 이틀 전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무서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최대 도시 카사블랑카와 달리 마라케시 현지에는 관광객을 제외한 한국 교민이 5명 정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교민끼리는 서로 안전하다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이야 좀 금이 좀 가 있는 거랑 뭐 별다른 피해는 없는데 예전 집이 많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벽돌로 쌓아져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제 뭐 집이 허물어져 있거나
오래된 집들이 무너지며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여진이 온다는 소문 때문에 구조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 인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술도 뭐 다른 서치구만큼 많은 것 같지도 않으니까. 지진 당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현지에 머물던 전북도와 제주도 등 지자체 공무원 70여 명은 모두 무사합니다. 지진 난 곳에서는 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서 진동은 느꼈긴 했는데 좀 대피하고 뭐 그런 소동은 좀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는 등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겠지만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비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2도, 곡성과 의성은 18도 선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전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 동부와 강원, 전남과 영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0.6도, 안동은 19.8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3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당시 집단 마약 장소를 제공하거나 모임을 주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김장겸 특위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7번째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은 오는 15일까지, 전문대 1차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 시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농수특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광장에서 2023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개최합니다. 행사장에는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부스와 부대 행사 등이 운영됩니다. 62만 명이 투입할 수 있는 이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로폰을 헬스 보충제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썼는데 해외 3개국에 거점을 둔 조직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고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들을 꺼냅니다. 헬스 보충제로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흰색 필로폰 결정체가 가득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돈다발과 필로폰 더미들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3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양만 18.7kg으로 6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다 시가로는 623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은 캄보디아와 중국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둔 총책 3명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국내 유통책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7월 캄보디아 마약 총책 송모 씨가 검거돼 송환이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인 중국과 나이지리아 총책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총책 3명은 모두 국내에서 마약 범죄로 처벌받거나 추방된 전력이 있었고 교도소 동기와 해외 마약상을 통해 연결돼 국내 사정에 밝았습니다. 국내 체류 경력이나 교도소 수용 경력이 더 큰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나 실제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 대비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3명을 포함해 유통책과 투약사범 등 7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남성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용의자가 카지노에 드나든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고 베트남 공안이 잠복 수사를 벌여 체포했습니다. 현재 피의자 압송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4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튿날 이 남성은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협박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A씨가 베트남으로 도주하자 경찰은 황급히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범행 24일 만인 어제 오후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가 끝내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공안은 현지 한인으로부터 카지노 목격담을 듣고 잠복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 공안 측과 피의자 압송 시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씨가 빼앗은 돈 3,900만 원의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거의 탕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전에서 학부모에게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이 큰 공분을 샀는데요. 해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밥 가게와 미용실엔 분노에 찬 메모지가 가득 붙는가 하면 가맹 본사까지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밥 가게는 결국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김밥 가게 앞 창문에 메모글들이 가득 붙었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비는가 하면 원색적인 욕설도 보입니다. 쓰레기를 던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김밥 가게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4년간 악성 민원을 제기해 결국 숨지게 한 학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게엔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와 계란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던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엄청 귀여운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도 조금씩 이해하고. 화난 시민들이 해당 매장을 가맹본사 SNS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자 결국 본사는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이 김밥 가게는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한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미용실 앞에도 메모지가 붙고 계란이 날아드는가 하면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생전에 일한 초등학교에도 추모의 발걸음은 물론 가해 책임이 있다며 교장 앞으로 항의성 근조화안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 연인이었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한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숨진 여성의 유족이 사진과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은 보복살인을 주장하며 엄벌 탄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사망한 A씨.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은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울분을 토하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A씨의 사진부터 가해 남성이 지속적으로 보낸 메신저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직장에서 비밀 연애를 했는데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괴롭힘은 시작됐습니다. 폭행까지 당하자 A씨는 가해 남성을 지난 5월 신고했지만 남성은 A씨를 계속 스토킹하며 연인 시절 사진도 SNS에 올렸습니다.
부서를 옮기고 사진을 내리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이제 계속 만나자고 하고 뭐 귀찮게 하고 연락하고 막 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그때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A씨는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반납 후 나흘 뒤 결국 A씨를 살해한 남성은 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유족 측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보복 살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 증거로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 딸이 살아갈 사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회와 격리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생전 남성이 무작정 올린 사진에 2차 피해는 물론 스마트워치 반납 후 안전도 오로지 A씨의 몫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2PM이 데뷔 15주년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PM은 데뷔 1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It's 2PM 공연을 개최했는데요. I Will Be Back으로 강렬하게 무대에 포문을 연 2PM은 히트곡부터 텀블링의 인간 탑까지 원조 짐승돌의 모습으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우영은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요. 태견은 뜨거운 분위기를 만든 팬들의 열기에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약 6년 만으로 개최 전부터 화제를 모아 전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되며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녀가 10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외신에 따르면 세계적인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곧 출간될 머스크 전기에서 머스크가 결별한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 알려지지 않았던 셋째 아이가 있고 테크노 메카니쿠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첫째 부인인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6명을 뒀지만 첫째가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라임스와 2명, 자신의 회사 임원 시본질리스와의 관계에서 쌍둥이 자녀,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테크노 메카니쿠스까지 모두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았던 K스포츠재단 기억하십니까? 7년이 지난 지금도 재단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기업들의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삼성이 낸 출연금 50억 원을 돌려주라는 선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K스포츠재단. 체육진흥 명목으로 설립됐지만 실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 창구로 이용해 288억 원을 모았습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출연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와 교감해낸 돈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결국 재단과 40개 출연 기업 사이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생명과 제일기획, S1 등 삼성 계열사들이 낸 50억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5억 원을 낸 CJ제일재단과 7억 원을 낸 KT도 각각 1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외부인이 재단을 사실상 지배해 대기업들의 돈을 요구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기업들이 이를 미리 알았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서원 등의 어떤 사익적인 목적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모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고 대기업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정당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그 공익재단인 줄 알고 착오를 일으켜서
재단이 승소하면 국가로 귀속될 돈이었지만 기업들의 승소가 이대로 확정되면 모두 기업들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 다른 국정농단 연루재단이자 이미 해산된 미르재단이 기업들에 받았다가 국가로 귀속된 486억 원까지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인력 파견업체 창업주가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며 직원 10여 명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몽둥이로 폭행했습니다. 노동부가 해당 업체를 특별 감독했는데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형 인력 파견 업체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선 3차례에 걸쳐 직원 16명이 창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몽둥이로 맞았는데 자격증을 못 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지난 5월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3달 동안 이어진 특별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폭행과 폭언 등 9건은 형사입건 조치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폭행 금지 위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그를 위반하는 경우들은 1년에 몇 건 정도 되지 않는데 규모가 있는 이런 기업이 위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히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한 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직원에 대해선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한 반면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의 참여와 연습을 강요하는가 하면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 사실도 특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매출액 3,500억 원, 직원 수 8,400여 명 규모의 국내 1호 인력 파견 업체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사이버 불링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집단 괴롭힘으로 사이버 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못 모르고 뱉은 한마디에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가수 아이유의 표절 의혹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사건에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유의 법률 대리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한 종류인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52.7%의 청소년과 72.8%의 성인이 전혀 모르거나 이름 또는 얼굴만 아는 사람에게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피해 대응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무뎌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일상화되고. 사이버 불링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자 유튜버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런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새로운 분들이 또 그런 걸 봤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불링의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취지에 저희가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육당국도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티로폼과 박스, 재료도 모양새도 다양한 이 자동차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바로 엔진도 브레이크도 없다는 겁니다. 요르단의 명물이 돼가고 있다는 이색 경주를 소개합니다. 거대한 고깃덩이를 탄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높디 높은 턱에 걸려 차체가 떨어져 나가도 질주를 멈추지 않는데요. 시끌벅적 좌충우돌 경기가 열린 곳은 중동의 요르단. 엔진 없이 운전대와 바퀴만 갖춘 무동력 자동차를 타고 펼치는 소프박스 레이스입니다. 차가 뒤집히든 고장이 나든 맨발로 뛰어서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게 규칙이라고요. 각양각색으로 꾸민 40대의 차량이 각축을 벌였는데요. 우승자는 요르단 남성 아마드 말카위.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상징하는 염소 모양의 차를 타고 제3회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래 마니아로 유명한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가 본다면 화색이 돌 만한 마을이 있습니다. 해마다 7월부터 11월 콜롬비아 앞바다에서는 경이로우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네요.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고래들. 남미 콜롬비아의 바이아솔라노라는 작은 마을. 매년 이맘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혹등고래들입니다. 7월과 10월 사이 혹등고래들은 새끼를 낳기 위해 남극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이동하는데요. 이윽고 콜롬비아 인근의 따뜻한 바다에 도착해 몸을 풀곤 한답니다. 덕분에 이 시기에는 마을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좀처럼 실물을 보기 어려운 혹등고래, 덩달아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니 주민들에겐 여러모로 고래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네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는 관광객이 던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동전으로 유명하죠. 예루살렘의 성지 통곡의 벽도 상황이 비슷하답니다. 차라리 동전이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상 보시죠. 거대한 벽 속에서 분주히 뭔가를 긁어내는 사람들. 돌 틈새로 쪽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대표 명소이자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인데요. 신자들은 자신의 소원이나 기도를 적은 쪽지가 이 벽에 보관되면 신에게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간 수백만 장의 쪽지가 벽 곳곳에 꽂혀 돌반, 종이반을 이루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이렇게 대대적인 청소를 벌인다고요. 간절한 소원이 담긴 쪽지들, 다행히 버리지 않고 인근 다른 성지로 옮겨 묻는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미성년 임대인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수는 3,136명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30%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548억 원으로 1인당 연평균 1,748만 원을 벌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별 예약 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축산과 수산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길어진 추석 연휴와 김영란법 선물액 상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중소기업 절반이 추석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800곳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11%포인트가 오른 48.3%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상여금도 지난해 1인당 40만 2천 원에서 44만 7천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기반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1도, 곡성과 의성은 1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전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 동부와 강원, 전남과 영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1도, 안동은 19.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요즘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선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질환은 물론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뇌의 용적이 줄어드는 위축과 기억력 소실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근육과 관절의 긴장도 완화돼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요. 엔돌핀 형성을 도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